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단 1초가 얼음공주이던 그녀의 마음을 사스로 녹여버렸습니다. 그녀는 세계 30개국을 다녀왔고 무엇보다도 영국의 문화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한국 사람의 행동 하나에 그 모든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매우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울에서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결국 활짝 열렸습니다. 영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평범한 우리 한국인의 삶이 왜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앨리스 로버트슨이라고 해요. 영국에서 온 승무원이에요. 10년 동안 30개 넘는 나라를 날아다녔어요. 모든 공항이 제 손바닥처럼 익숙해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 셔틀버스, 면세점, 비행기 복도까지 전부 잘 알아요. 하지만 동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감동도 놀람도 환호도 잘 안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차분하고 전문적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비행 근무 중에 제 옆에 신입 승무원 터먼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린 얼굴에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속삭였어요. 앨리스 진짜 사람 맞아요? 정말 아무 표정이 없네요. 저는 작게 미소만 지었어요. 터먼은 킥킥 웃고 저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게 제 일상 답변이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다는 의미로요.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날이에요. 승무원이다 보니 입사 이후에 휴가지로 다양한 나라들을 가보았어요. 이번에는 휴가지로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많은 영국 사람들이 최근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있고 승무원 동료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호기심 때문에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일본의 도쿄와 똑같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 대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김치를 매일 먹는다 생각했어요. 매우 맵고 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편이라 조금 긴장했어요. 둘째, 한국은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여서 거리마다 노래소리와 화려한 간판이 넘쳐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두 같은 회사 유니폼이나 교복을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획일적인 사회일 거라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하다고는 하지만 겨울은 무척 춥고 여름은 끔찍하게 덥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와 선입견이 가득했지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기장이 인천공항으로 하강한다고 안내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얀 구름바다 위로 초록과 회색이 어우러진 작은 땅이 보였어요. 레고 블록처럼 깔끔하게 박힌 건물들도 보였어요. 그냥 또 하나의 도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장난감이 바닥을 톡톡 치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발 아래 진동이 줄어들었어요. 창밖에는 인천공항의 터미널이 우뚝 서 있었어요. 밝은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형형색색 옷을 입고 개미처럼 분주히 움직였어요. 모두 바쁘지만 차분해 보였어요. 이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인천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조명은 더 환하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한쪽에 은빛 로봇이 서 있었어요. 파란 눈이 둥글게 빛났어요. 작은 팔로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기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로봇 안내원은 냉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런던 공항에는 사람이 안내 표지판만 있었지 로봇은 없었어요. 작게 기침을 하고 다시 걸었어요. 로봇이 공기를 살짝 바꾼 기분이 들어서인지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저는 인천공항 터미널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말로 다 못할 감동을 느꼈어요. 반짝이는 바닥이 마치 거울처럼 빛나고 높고 환한 천장이 마치 하늘을 열어놓은 듯 시원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은빛 안내 로봇이 조용히 길을 안내해 주었고 공항 직원분들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환영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놀랐어요. 화장실에 들렀더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얼굴에 온기를 담아 고개를 살짝 숙이며 헐로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화장실 직원이 인사해주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지만 너무 감동받았어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는 경직된 기분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마음속 얼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낯설고 긴장된 첫걸음이었지만 누구 하나 무심히 대하지 않고 모두 다정한 눈빛과 친절한 말투로 저를 맞아주는 걸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다가가자 직원이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슨 씨 환영해요. 완벽한 영어에 살짝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한 뒤 환하게 웃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에선 그냥 도장만 찍고 넥스트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어깨를 펴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얼음 여왕으로 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작은 금이 간 얼음 같았어요.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젠 제가 한국에서 묵을 호텔로 가야 할 차례예요.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 한 분과 연두색 조끼를 입은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인쇄된 지도를 두 분이 제 손에 살며시 쥐어주셨어요. 여기가 셔틀버스 정류장이에요. 연두색 옷을 입은 분이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이쪽이 호텔 셔틀 시간표예요. 10분 후에 출발해요. 하얀 벤츠를 가리켜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곳 같으면 제가 직접 지도 꺼내서 버스 시간을 확인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대충 접었어요. 그림이 절반쯤 가려지도록요. 땡큐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속으로는 작은 새를 삼킨 것처럼 가슴이 설렜어요. 근처의 다른 버스 정류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예쁘게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저는 근처에서 인천공항의 모습을 둘러봤어요. 형형색색의 캐리어를 든 가족들, 휴대폰 두드리는 10대, 지팡이의 기대선. 어르신까지 모두 인내심 있게 서 있었어요.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어요. 반짝이는 흰색 차체에 파란 글씨로 호텔 셔틀이라고 써 있었어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운전기사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타라는 몸짓을 보여주셨어요. 버스 안은 좌석이 넓고 깨끗했어요. 선팅된 창문 사이로 햇빛이 살포시 비치며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셔틀은 부드럽게 도로 위를 달렸어요. 밖으로 낮은 붉은 기와집, 깔끔한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인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번갈아 보였어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눈에 담았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다정했어요.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초록색 사람이 보이자 차들이 모두 멈췄어요. 사람들은 일렬로 도로를 건넜어요. 뛰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영국 같았으면 경적이 울리고 차들이 살짝 들어왔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선 누구 하나 급하지 않았어요. 호텔 셔틀이 도착하자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호텔 유리 외벽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비쳤어요. 큰 나무들이 입구를 살짝 가리고 화분 속 꽃들이 바람에 고개를 살랑였어요.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프론트 데스크에는 제 이름을 부르는 젊은 직원이 있었어요. 태블릿을 살짝 두드리고 방 카드키를 건네줬어요. 12층 방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도심 지하철 노선이 적힌 작은 카드도 같이 주었어요. 살짝 바라봤다가 친절한 얼굴을 다시 보며 감사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즐거운 숙박 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저는 밝은 복도를 걸었어요. 양탄자 위로는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어요. 벽에는 구름처럼 은은한 파스텔 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방 안은 예상대로였어요. 바삭하게 정돈된 하얀 침대 시트, 창가 옆 책상, 주전자와 가지런히 놓인 티백까지. 그리고 작은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한국어, 다른 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희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푹 쉬시고 내일은 저희 도시를 즐겨보세요. 침대 위에 몸을 눕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 도시 불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가슴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완벽하고 거의 너무 다정했어요. 가슴 한쪽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설렘이기도 걱정이기도 했어요.
내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얼음 여왕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세계가 제 얼음을 천천히 녹일까요? 전등을 끄고 누웠어요. 창밖 도시는 조용히 속삭이듯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살아있는 그리고 다정한 곳에 첫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이 다 녹은 아침이 어떤지 꿈꾸게 됐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카펫에 줄무늬를 그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혼자만의 힘으로 서울을 탐험해 볼 거였어요.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지도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왔어요. 로비에 내려가서 지하철 타는 방법에 대해 묻자.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길 건너편 지하철 입구를 가리켜 주었어요.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를 리더기에 탁 찍으니 개찰구가 스르륵 열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역 안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양복 차림의 직장인, 배낭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 쇼핑백 든 어르신, 유모차 미는 엄마들까지 다양했어요. 다들 일렬로 줄을 서서 차분히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질서 있는 모습이 우리 영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곧 칙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분비는 칸에 올라서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좌석은 깨끗하고 조명은 환했어요. 터널벽이 회색과 짙은 파란 줄무늬로 스쳐 지나갔어요. 열차가 멈춰 서자 부드러운 시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그때 지하철 안으로 들어오는 한 임산부를 눈여겨봤어요.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좌석의 끝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걸. 그 임산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을 법도 한데 아무도 앉지 않고 언제 탈지도 모르는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시민의식이 놀라웠어요. 몇 정거장 지나 경복궁역에 내렸어요. 안내판을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가고 계단을 한참 올라갔어요. 요즘 유행한다는 한복 입기도 시도했어요. 근처의 렌탈업체에서 빌려서 한복을 입었어요. 저와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얼음 공주와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서 주변에서 저와 함께 사진을 찍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어서 경복궁 입장은 무료였어요. 넓은 광장 위에 도착하자 눈앞에 커다란 근정전 문이 서 있었어요. 빨강과 초록으로 화려하게 단장된 목재 대문, 곡선 지붕, 섬세한 조각 처리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파란 옷과 검은 갓을 쓴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저는 마치 역사책 속으로 걸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작은 줄에 서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대문을 지나 첫 번째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은 매끄러운 돌로 덮여 있고 솔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살랑거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어요. 아이들이 웃고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웠어요. 옆 정원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끼 낀 바위를 휘감아 도는 작은 시내가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물가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자 작은 물고기들이 살금살금 피했어요. 근처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이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경복궁 안에서 걸을 때 경이로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어요. 한국의 전통의 감탄이 터지고 고요한 돌마당 위로 비치는 햇살의 평화로움이 전해져요. 오래된 목조 건물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낭만적이고 색색의 단청이 주는 화려함에 눈이 즐거워요. 초록 기와와 붉은 기둥이 빚어내는 고즈넉함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돌계단 위를 걸을 때는 경외감이 느껴져요. 수문장이 지키는 모습이 엄숙함을 선사하고 궁궐 안정원에서 들리는 새소리는 자연 친화적인 안정을 주어요. 발걸음을 멈춰 고궁의 풍경을 바라보면 감성적인 울림이 전해져요. 전통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 역사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먼 나라 문화와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경험해요. 이렇게 경복궁은 여러 감정들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어요.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팠어요. 궁 밖으로 나가서 통인시장으로 갔어요. 바로 길거리 음식 골목이 펼쳐졌어요. 알록달록한 식당들이 무지개처럼 줄지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철판 위에 떡볶이가 팔팔 끓고 어묵꼬치가 줄줄이 꽂혀 있었어요. 달콤한 꿀과 계피 냄새가 나는 호떡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손가락으로 호떡을 가리키니 주인은 종이봉투에 호떡을 하나 담아 건네주었어요. 따끈하고 폭신한 반죽 속에서 설탕 시럽이 흘러나왔어요. 한 입 크게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손이 끈적해진 채 이번에는 유명한 떡볶이 집으로 갔어요. 주인은 빨간 양념을 넉넉히 떠서 떡 위에 부어주었어요. 젓가락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집으려다 떡이 미끄러져 떨어지자 주인이 다정하게 웃으며 건네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 덕분에 하나 집어 입에 넣고 불어가며 먹었어요. 매콤한 뜨거움이 퍼지는데 기분 좋았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웃으며 감사해요 하고 인사했어요. 점심을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가까워서 금방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유리빌딩과 경사진 기와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어요. 북촌의 매력은 좁은 골목 하나하나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양쪽으로 흰 벽에 나무 기둥이 드러난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길은 달팽이처럼 부드럽게 굽어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우연히 숨겨진 찻집을 발견했어요. 작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바닥 난방 위에 놓인 자리와 낮은 탁자가 보였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며 신발을 벗고 자리에 앉았어요. 주인이 뜨거운 녹차 한 주전자와 구운 밥 몇 알을 내주었어요. 차는 따끈하고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밤은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한 모금씩 마시고 한 알씩 씹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찻집을 나서며 돌아보니 오늘 하루 동안 그동안의 영국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하철도 타보고 서울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어요. 혼자서 안녕하세요라고 속삭이며 경복궁의 수문장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혼자 웃었어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자판기에 반짝이는 하얀색 탄산 음료가 보여서 한 병 뽑았어요. 처음 보는 음료수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안빠사라고 써있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음료수였어요. 다행히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딸깍 소리에 음료가 튀어나왔어요. 흔들어 뚜껑을 열자 하얗고 차가운 거품이 목을 간지렸어요. 처음 보는 맛이었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청량감 있었어요. 드디어 방으로 돌아왔어요. 발은 좀 아팠지만 머릿속에는 경복궁 떡볶이 호떡, 북촌마을의 좁은 골목, 다정한 얼굴들이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침대에 몸을 뉘고 눈을 감으며 부드러운 설렘을 느꼈어요. 이 도시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저 얼음 여왕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인사동에 가보기로 했어요. 인사동은 예술품과 공예품, 작은 가게들로 유명한 거리예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6번 출구 표지를 보고 따라 걸었어요. 거리에는 가족들, 학생들, 관광객들, 어르신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머리 위를 장식하고 빨간 등불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걸으며 벽에 나무 탈들이 줄지어 붙어 있는 작은 가게를 봤어요. 간판에 전통 공예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고개를 들여다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낮은 탁자 앞에 앉아 탈을 조심스레 깎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영어로 우리 가게에 온 걸 환영해요라고 하셨어요. 골목 끝으로 걸어가다 보면 전통 인형 가게가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보면서 깔깔 웃었어요. 이어서 길거리 떡 맛집 앞에서 떡꼬치를 사 먹었는데 입안 가득 매콤달콤한 소스가 번져서 눈이 반짝 떠지고 박수치게 되었어요. 전통 공예 스탬프 투어 스탬프를 찍으며 여기가 진짜 한국 문화의 보물창고구나 하고 느꼈어요.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비며 웃고 체험하고 맛보면서 저는 인사동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가슴 가득 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좁은 골목을 허겁지겁 지나는데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근처 카페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그때 카페 안에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들어와요. 라고 부르셨어요. 한국어로 뭐라 하셨는데 느낌상 차 안 마셔도 되니까 쉬었다 가라는 의미 같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에 갈 차례예요. 해가 기울 때쯤 천천히 움직이는 한강 위로 다리들이 보였어요. 난간을 따라 조명들이 반짝였어요. 난간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순간순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모두 작은 순간이지만 모이면 친절의 강을 이루는 기분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이곳이 서울의 진짜 마음이구나라고 속삭였어요. 얼음 여왕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의 다정함 때문에요. 해가 뜨기 전에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는데 높은 빌딩 뒤로 연한 분홍빛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도시의 고요한 소리들을 들었어요. 곧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가방을 천천히 꾸렸어요. 옷을 가지런히 접고 공예가에게 받은 작은 탈을 부드러운 휴지에 감쌌어요. 한국에서의 사진들이 가득한 카메라를 어깨 위에 둘렀어요. 이 물건들은 한국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을 떠올리게 해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1층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첫날 만났던 프런트 직원이 똑같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제 캐리어를 보고 오늘 떠나세요? 하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잎사귀에 쌓인 달콤한 떡이 들어 있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쁜 눈빛과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공항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광장시장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향했어요. 아침 8시인데도 시장이 이미 활기차더라고요. 노점들은 열려 있었어요. 상인들은 초록빛 채소를 정리하고 하얀 만두를 가지런히 쌓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장아찌병을 늘어놓았어요. 시장 통로를 따라 걷다가 만두를 포장하던 어르신 앞에서 멈췄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이 고개를 들어 영국 사람? 하고 영어로 물으셨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환한 미소로 갓 찐 만두를 한 개 건네주었어요. 이트 하고 말씀하셨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따끈한 육즙이 입안 가득 흘러나왔어요. 정말 맛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더 드세요 하시며 만두를 한 개 더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마다 장터의 다정함이 제 가슴에 포근히 내려앉았어요. 계속 걸어가니 막걸리 냄새와 고소한 빈대떡 굽는 소리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빈대떡을 한 장 시켰더니 따끈따끈한 열기로 손이 따뜻해졌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녹두 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노점에 마약 김밥이 있길래 궁금해서 여기에도 줄을 섰어요. 한 입 딱 깨물자 달콤 짭짤한 맛이 톡 터졌어요. 생각보다 중독성 있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오뎅 국물 갑판대로 갔어요. 추운 날씨에 따끈한 국물을 홀짝이니 몸속까지 포근해졌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사람들 속에서 친절한 손길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광장시장 탐방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나중에 청계천으로 걸어갔어요. 맑은 물이 매끄러운 돌 위로 졸졸 흘렀어요. 낮은 돌란간에 앉아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근처 가족이 비둘기에게 밥을 조금씩 주면서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 손을 잡고 물가를 살짝 만지게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평화로움을 꼭 간직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공항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입구 앞에 내렸어요. 자동문을 지나자 여행객들과 안내방송에 익숙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영국에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예전에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에 잠시 경유했을 때 전원이 영국에 가기 싫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공항의 대기 의자에 앉아 호텔 프런트에서 받은 떡을 꺼냈어요. 포장을 풀어 한 입 먹으니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프런트 직원의 미소, 공예가의 탈, 바리스타의 우산까지 작은 선물들이 머릿속에서 부드러운 고리를 이뤘어요. 탑승 시간이 되자 일어나 공항 터미널 안을 걸었어요. 시간이 되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어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얼음 여왕으로 왔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떠나네요. 비행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 역시도 앞으로 어디에 가든 다정함을 나누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진짜 여행이란 새로운 곳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경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영원히 변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영국 승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